자. 어라? 쿠조님이 벌써 가셨네. 머리 아파하시던 걸 보면 또 약 드시러 간 거 아닌지 모르겠어. 마침 잘 왔어. 전에 너한테 말한 그 사건 전부 해결했거든. 그럼 아니면 쿠조님이 쉽게 사건 종결을 내리진 않으셨을 거라고. 궁금하다는 표정이네. 전부 말해줄게. 상대가 너라면 쿠조님도 내가 사건 정보를 흘렸다고 뭐라 하진 않으시겠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범인은 헌책방을 자주 가던 학생이었어. 책 살 돈이 없어서 자주 여기에서 책을 읽었지. 어느 날 그 학생은 짝사랑하던 여자아이에게 고백 편지를 썼어. 몰래 여자아이의 책상에 넣을 생각이었지. 하지만 너무 부끄러웠던 나머지 결국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고 편지를 그대로 가져오고 말았어. 낙담한 그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편지를 구겨서 버리려고 했어. 하지만 또 마음을 굳히지 못해 편지를 쥐고 터벅터벅 걸어갔지. 그때 헌책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 그는 잠시 고민을 뒤로하고 며칠 전에 읽다만 책을 읽으러 들어갔지. 그렇게 그는 기피해야 할 식인나무를 다 보고 집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손에 쥐어져 있어야 할 고백 편지가 사라지고 없는 거야. 맞아. 책을 읽다가 자기도 모르게 편지를 책갈피 삼아 끼워버린 거야. 집에 돌아와서 이 사실을 깨달은 그는 곧장 편지를 가지러 갔지만 그 사이에 책은 팔려버렸고 사장도 손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어. 누가 보기라도 하면 끝장이다. 어떻게든 되찾아야 한다. 넋이 나간 와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 심리적 궁지에 몰린 그는 전에 본 범죄 소설에 나온 방법으로 편지를 훔치기로 마음먹었어. 정말 재능이 있었던 건지 소설 속 범행 묘사가 너무 디테일했던 건지 아니면 요즘 이나즈마성의 치안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의 방법의식이 없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아이는 책에서 본 범행 방식대로 집에 침입하는 데 성공했고 온 하나미자카를 뒤집어놨어. 심각한 사건은 아니라서 처음에는 도신들만 조사했었는데 사건이 계속 풀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야. 그래서 쿠조님이 내게 이 사건을 맡기셨지. 사건이 복잡하지 않아서 해결은 꽤 순조로웠어. 내가 잡았다고 하긴 뭐해. 그날 봉행소의 한 도신이 기피해야 할 식인나무를 한 권 샀거든? 대체 얼마나 재미있길래 범인이 목숨 걸고 찾아대는지 봐야겠다면서 말이야. 그리고 책을 펼치는데 바닥에 편지가 떨어졌어. 난 그 정체불명의 고백 편지를 읽고 사건의 전말을 깨달았지. 그 다음 나는 학당의 하교 시간에 맞춰 길을 가던 범인을 막아섰어. 당연히 하지. 날 보자마자 고개를 획 돌리고 달아나려고 하더라. 그래서 난 이렇게 말했어. 도망치면 네가 짝사랑하는 여자애의 짝꿍에게 이 편지를 전해줄 테다. 그러니까 다시 얌전히 돌아오더라. 살짝 겁만 주려고 한 거야. 그런 무책임한 짓은 안 해. 아무리 어려도 범죄는 범죄야. 책임져야 할 일과 배상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그래서 범죄를 화려하게 묘사한 소설은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를 흐리게 만든다는 거야. 이런 사소한 일은 위법도 아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큰일은 없을 거다. 이런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움트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를 저지르는 바보가 되어버리지. 여행자, 너도 이런 생각을 해? 오, 진심이야? 그럼 조심해.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순간 나의 수사와 쿠조님의 체포가 뒤따를지도 모르니까. 아니다.
역시 그런 짓은 하지 마. 쿠조님이 족쇄를 얼마나 세게 채우시는데 그걸 찬채로는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다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난 동행소로 돌아가 볼게. 아직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거든. 이런 소동이 있었으니 한동안 쿠조님이 또 우리를 데리고 방범 교육을 하러 다니시겠어. 모방범이 안 생기면 좋겠네. 안 그러면 또 야근하게 될 거야.